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늘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좋은 시각을 뷰를 주시죠. 오늘은 조선업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업 얘기하기 전에 한 1, 2분만 뭐 우리 시장 너무 답답해서 다들 그죠. 아 이제는 할 얘기도 없다. 지친다 막 이러거든요. 네, 저도 네, 방송에서. 연말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지부진이에요? 일단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네. 저는 저기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금투세 이슈만 풀어준다면 네. 그게 이제 막연하게 지금처럼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최소 대선 전까지라든지 뭐 이제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돼준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연말에 다른 그 미장이나 이런 쪽이 이제 올라서 좀 쉬어갈 때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대선 플랜 어쩌고 해서 그 금투세를 사실상 이제 시행 안 하겠다라는 기사가 2시 9분에 났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업종 차트 분봉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부터 지수가 코스닥이 쫙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1,000개가 넘어가게 이제 쫙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살짝 꺾였던 건 또 이제 그 야당 쪽에서 네. 정책의장께서 이제 개미 팔아가지고 자꾸 금투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또 발언하신 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한 것 같지만 그 시장이 지금 일단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일단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절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 매매 패턴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국내 내부 수급이 없다 보니까 특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단적인 예로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 9월 달까지 그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거래 대금이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서 10월을 보면 또 거기서 또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메말라 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풀어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뭐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뭐 네. 대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증시 부양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법 개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시에 금투세와 관련된 게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시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섹터는 조선주 얘기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조선주를 뭐 꽤 오래 전인데 그죠?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도 조선주가 한번 시세가 또 났었고 네네. 그런데 조선주는 뭐 될 듯 안 되고 안 되려나 하면 오르고 그죠? 좀 숨바꼭질 개인적으로 그죠? 조선주가 좀 숨바꼭질한다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조선주 조선업황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뭡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조선주 언급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걸 제가 제 탑픽으로 이제 삼았던 네. 종목인데 이게 7만 원대 있었던 게 지금 21만 원 넘어갔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이제 18만 원, 19만 원 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탑픽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네, 좀 네. 보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성장 사이클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27년까지는 도크가 찼고 지금 현재 28년 걸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역시 27년 도크가 거의 다 찼고요. 중국 민간 조선소에서 일부 도크를 확장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는데도 그거조차도 거의 다 차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25, 26년 지나가면서부터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IMO 쪽에서 지금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발주했었던 건조했었던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게 지금 당분간은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발주가 LNG라든지 탱커, 컨테이너 할 거 없이 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꾸준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캐파 증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하고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친미 진영. 그 다음에 이제 또 친중 진영으로 굳이 분일로 한다 그러면 미국 진영 쪽에서는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만이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일본이 지금 선박 시장에서는 좀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사실상 친미 진영에서는 독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중국 쪽으로 뭐
발주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LNG 프로젝트 북미 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네. 독점할 수 있다. MRO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선박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중국이 따라온다. 기사도 났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뭐 70%를 중국이 수주했다. 70% 수주한 거는 고부가 선박이 아니라 선박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부가 선박은 여전히 우리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000년대 중반에 빅사이클 시기에 건조했던 선박의 교체 주기가 조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이고 그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MRO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던 게 뭐냐면 해운사 간 동맹 중에 가장 큰 동맹이 MSC하고 머스크가 갖고 있던 해운 동맹이 내년부터 깨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양사가 컨테이너 발주를 대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고 또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협업하면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각자 도생하다 보면 필요한 선봉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질 수밖에 네. 없죠.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그렇지 네. 않아도 또 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네.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은 2020년, 21년, 22년까지 해운사들이 사실 100년간 벌어들일 돈을 한 방에 다 벌어들였거든요. 그 정도로 수익이 엄청나. 우리나라에 오죽했으면 흠슬나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4년에도 뜻밖의 그 홍해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엄청난 또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동맹이 깨진다는 얘기는 내가 독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발주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증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3분기 본격적으로 증익 구간 들어가는데 3분기는 다만 비수기다 보니까 올라가는 숫자는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부터 쭉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성장 사이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투성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 190 언저리에서 지금 서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선박을 건조해낼 수 있는 특히 친환경 선박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건조해낼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중국.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량도 중요하지만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데 네. 피가 계속 올라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부가 선박 위주로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되게 좋아질 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진영에서는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중국은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LNG를 수주를 하기는 하는데 대개 선주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IMO 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페널티가 결정이 되진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을 한 건 있지만은 회담 분위기 자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후 선박에 대해서 그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 같은 거 이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진행할 것 같고요. 메스크 같은 그 IMO에 대해서 이제 2대 세계 두 번째 해운 회사인 메스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탄소 배출과 관련돼 가지고 부과금을 승인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친환경 선박이 초입 시장이고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쪽이 그 본격적으로 주가가 한번 랠리가 나왔었던 게 22년도에 보급률이 7%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선박에서 이중연료 채택률이 7%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개화기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지금 현재 캐파 증설을 되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또 이제 중국 내에서 1, 2위 조선사를 합병을 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조선사에서 한 군데가 캐파를 증설을 해가지고 27년 물량을 일부 받기는 했는데 공격적으로 못하는 게 중국도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첨단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그렇죠.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쪽은 지금 그 상황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함부로 지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2007년, 8년 이때 한참 피크 때 막 그 증설을 했다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중국은 전체 조선사의 3분의 2가 망했었거든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덤비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확장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만 돌핀 암벽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증설한 거 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가격은 높은 상태에서 수요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게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도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 다른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이 선박 제조는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수급 문제도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친환경 선박 엔진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에서 이제 수급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독자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선주들도 엔진과 관련된 거는 중국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더라도 엔진은 한국의 업체 거를 갖다가 특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든다고 해가지고 엔진이 없는데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생각보다 조선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초기 장시 비용. 산업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업황 하고요 뭐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이야기. 아이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권고만 끝나는 건 아니죠. 상당히 좀 그래도 이 제약이 그 실질적인 제약이 있나 봐요. 그지 느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네. 그 제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 가지고 이미 IMO가 아니라 유럽의 몇 개 특정 국가에서는 그 특정 국가에서는 입항을 할 때 그 입항하는 배가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입항을 못하게 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 버리면 뭐 배 네네. 그 선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죠? 배를 그렇게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더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 파나마 운하라든지 네. 수에즈 운하 쪽으로 지나갈 때도 이제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과한 그 벙커 CU를 뗀다든지 이러는 네. 쪽은 이제 앞으로 진입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MO가 규제하기 이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 IMO 쪽에서도 이제 앞서 제가 그 매스크 쪽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부터는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부과금, 그러니까 벌과금을 매길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실상 이제 매스크 입장에서도 이제 저기 IMO 입장에서도 이게 글로벌 경기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축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애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호랑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금 뒤로 정책이라고 좀 하는 게 빼니까.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유럽의 뭐 친환경 정책들도 2030년 내연기관 퇴출 이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늦추기도 하고 정책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MRO 쪽은 뭐 군부름 많은 얘기는 많은데 뭐가 실제로 좀 이게 터지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한화오션이 예. 미 제7함대 쪽으로 400억짜리를 하나 수주했어요. 근데 이게 떠들었던 그동안 이렇게 알려졌던 내용에 비하면 너무 애매하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MRO 얘기가 좀 들어가기는 400억.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막 옛날에 삼성중공업이라 이렇게 배 막 받으면 막 1조 원씩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미국에서 실제 인수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MRO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MRO 시장 진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 현대중공업이나 그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연캐파가 지금 미 해군이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조 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자체 그 수급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열어준 데가 지금 호주, 일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조선소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열어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 10월 달에 남중국해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 코네티켓호가 그 이상 물체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함수 부분이 대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수리를 하려고 미국 조선소로 갖다 맡겨놨는데 수리가 된 게 아니라 대기하는 데만 20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대기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소에서 이거를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은 31개월이 걸렸습니다. 뭐 거의 원자력 잠수함 한 대 그 고치러 가가지고 4년을 갔다 갔다. 그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MRO를 갖다 외주를 두려고 하고 하는 필요성이 되게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구축함을 8척, 호위함 4척, 원자력 잠수함 3척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1년에 이지스함 1척, 원자력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나마도 그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이 일단 뭐 메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해양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해군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 크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사실은 중국은 또 대륙 국가인데 그동안 해양 진출을 못 해가지고 사실 갇혀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20세기 초반에 그 소위 그 서양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지배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 해군의 병력을 그 힘을 증설하고 증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은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그 전투함이 355척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96척이 있거든요. 그런데 25년 되면 이게 400척으로 중국은 늘어나요. 45척이 늘어나죠. 근데 미국은 287척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건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MRO 다 외주를 주고 해도 사실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외주를 그 군함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외주를 주려고 그래도 미국은 이게 연방법하고 존스법 때문에 미국 영내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현재는요. 근데 이제 미군의 수요를 맞추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이거 못 맞춥니다. 동맹국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네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 개정을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게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에 가가지고는 2033년에 미 해군이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식이든 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선주 결론 좀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실적의 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는 선박의 이익 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은 3분기가 비수기에서 크지 않지만 그럼 앞으로는 이제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 이익이 좋아지면서요. 수주가 꾸준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1, 2년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길게 보면 2030년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그림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쌀 때 모아 놓으시고 지난번처럼 급하게 올라가면 일단 정리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하면서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사이클이 아닐까. 단 한 가지 리스크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해운사 운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업황보다는 괜찮은 그림이 여기에 MRO하고 또 미국 해군 이슈까지 같이 붙어버리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자재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대형 조선주 위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개별주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급등했던 게 현대 미포라 그랬나요? 아니 미포가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 그죠? 또 MRO는 뭐 하나 오션. 지금 현대중공업도 MRO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조선사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가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익성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엔진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의 투자 기회가 있다. 이영훈 이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